임 대표님, 네. 이재명 대표가 27일에 민주당 고문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대화 자리를 가졌는데 고문들이 당 대표가 대여 투쟁은 잘하는 것 같은데 당내 관리가 빵점이다. 말은 소홀하다 했지만 빵점이다.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대여 투쟁 잘한 게 뭘 잘해요. 자기 사법 리스크 돌리려고 그냥 악악거리는 게 그냥 고문으로 가서 밥은 얻어먹기 미안하니까 대여 투쟁은 잘하는데 당내 관리가 소홀하다. 예. 그게 어떻게 보면 당내 관리가 소홀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핵심이 있는 거죠. 그렇죠. 그러니까 당이 그 예를 든 게 그거잖아요. 돈봉투 사건이다. 뭐가 나면은 그냥 탈당만 시키고 아무도 수사 안 한다 이거죠. 과거 같으면은 네. 당장 진상조사하고 그렇죠. 그렇게 해야 하는데. 진상조사하고 밝히고. 예. 지금 아무도 안 밝히잖아요. 돈봉투 탈당시키고 끝. 김남국 저기 윤리위원 특위 자문위원회도 거래 내역 자료도 안 내잖아요. 자료를 안 낸다는 거예요. 버티기 애들은. 배째라. 버티기. 그런데도 이재명이는 모르는 척하고 있어요. 예. 왜? 자기가 더 큰 죄를 졌으니까. 어? 자기가. 그러니까 남 뭐라고 할 게 없는 거예요. 짜고 친 고스톱 아닙니까? 짜고 내 보냈는데 거기다 대고 자꾸 꿀밤을 주면은 또 김남국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? 아니 그때 내가 현금으로 30억을 바꿔갖고 어떻게 저쩌고 했다고 터뜨리면 이제 가버리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자꾸 달랠 수밖에 없고 그렇죠. 참아라 뭐 그러는 거 그 아니에요? 돈이 누구한테 갔겠어요. 예. 받아먹은 놈이 쥐가 구리니까 어떻게 결단을 해요. 그러니까 고문단들이 비리 의혹을 결단하라 하는데 이재명이는 진짜 할 말이 없는 거죠. 할 말이. 할 말이 없는. 쥐가 받아먹었는데 쥐가 제일 큰 범죄자인데 예. 그게 지금 만만한 게 송영기를 희생양로 삼겠다 해갖고 이거 원래 이재명은 조사도 안 했지 않습니까? 그리고 검찰이 밝혀달라. 우리로서는 어떻게 그 사람들을 수사권도 없는데 밝히겠느냐 해가지고 퉁쳐버렸단 말이에요. 그렇죠. 그런데 이 김은경이가 못 모르고 그랬는지 혁신이가 짜고 치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송영기를 쳐갖고 친문이나 반문 이걸 치겠다는 생각인지 모르지만 송영길 돈봉투 사건을 딱 제일 먼저 첫 회의 20일 날 그거 진상조사해가지고 2020년도부터 국회의원 전부의 비리를 다 조사하겠다 이렇게 뻥을 치고 나왔는데 지금 아무것도 되는 게 없잖아요. 그렇죠. 1호 안건부터 아무 대꾸도 안 하고 있는 거죠. 그리고 저기 불체포 특권 포기 이재명이가 호기롭게 얘기했잖아요. 포기한다고. 아니, 혁신이가 그것도 1호 안건을 내놨잖아요. 너희들 선언하고 서명해라.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해요. 지도부가 오히려 노해버렸죠. 그러니까 저 혁신이 얘기는 뭐냐면 제주에서 서울 오려면은 비행기 타는 비행기 티켓 보여줘라 뭐 이러는데 저 민주당에서는 수영해서 가든지 돛담배 타고 가든지 서울 가면 될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이 많냐 하는 거는 갈 생각이 없는 거죠 지금.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재명의 선명성이나 개혁 의지 이게 없고 범죄 옹호당 괴담 촉진당이 돼버린 거죠. 그러니까 혁신 1호 안건으로 내놓은 것마저도 당 지도부는 물론이고 뭐 친명 비명 가릴 것도 없이 뭐 정치를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그만하고 지금 시켜버렸단 말이에요. 그렇죠. 아니, 무시해버린 거예요. 당연히 송영길 돈봉투 사건을 조사하자는 게 맨 먼저 나와야죠. 왜?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를 뽑는데 당 대표 뽑는데 국회의원들끼리 돈봉투가 오갔어요? 이걸 어떻게 모른 척하고 개혁을 얘기할 수 있어요? 초등학교 반장 선생도 저렇게 돈봉투 안 합니다. 그러니까 저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러운 민주당이 지금 돼버렸어요. 더러운 민주당. 근데 왜 더러운 걸 청소를 안 하냐는 말이에요. 그래서 혁신이도 들러리 혁신으로 허수아비 혁신으로 지금 이 판가람이 난 것 같고 어제 고문들도 이렇게 내로남불만 해서야 되겠느냐.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다.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잘못한 게 많은데 왜 민주당 지지율이 안 오르느냐 이런 얘기도 했고 또 하나는
당내 수박 이렇게 하면서 무슨 얘기만 하면은 공격하고 나서는 그게 어떻게 당내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자유로운 토론이 되겠느냐. 비판을 허용하는 그렇죠. 그런 아량을 대표가 조성해라. 분위기를 조성해라. 이렇게 또 쓴소리를 했더라고요. 그렇죠. 그 수박 제일 앞장을 누가 섰겠어요? 신경민 전 의원이 얘기했잖아요. 예. 수박 앞에서 바람 잡는 게 이재명이라고. 그러니까요. 신경민 전 의원도 그 이재명 대표가 특히 이낙연의 악마와 무관하지 않다. 그 이재명이가 어떻게 보면 당 갈등을 그 자꾸 일으켜가지고 자기 권한을 공고히 하려고 그렇게 한 거죠. 옛날에 수박 칠적이 있었지 않습니까? 거기에 문재인, 이낙연 이런 사람들이 아주 제일 앞에 있었잖아요. 그걸 누가 뒤에서 부추겼겠습니까? 이재명이라고 봐야죠. 예. 근데 어제 민주당 고문단에 또 박지가 한 말이 있더라고요. 박지우. 박지원이라고 왜 별명이 박쥐 영감이잖아요. 예. 거기서 당 고문으로 어떻게 또 초대돼서 갔더라고요. 가면 또 이재명 잘하는 거 잘못한 거 좀 비판해야 되는데 박쥐 영감이 또 아주 힘주고 얘기했대요. 이재명한테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. 박지원의 생각은 뻔하죠. 다른 분들은 이미 정치가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했던 뭐 이석현, 뭐 김옥두, 또 심재권 뭐 여러분들은 이미 정치에 이제 일선에서 물러난 분인데 박지원은 진작 물러나야 할 사람이란 말이에요. 해먹을 것은 다 해먹었잖아요. 그런데도 지금 다시 또 나온다죠. 또 나오겠다니까 어떻게 했어요? 이거 공천을 받아야 하니까. 목포 나가겠다면 손혜원이가 아주 쌍칼 들고 달라들고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지금 자꾸 말아 올리는 거죠. 한 사람씩 말아 올리는 거죠. 대권 지지율 1위 후보를 밀어줘야 된다. 박쥐 영감이 그랬는데 제대로 보자면은 교도소 갈 영순이다. 이런 얘기도 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특히 뭐 심재권 고문 같은 경우는 이 중도층을 염두에 두고 보통 사람들을 의식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. 그렇죠. 지지층만 가지고 어떻게 선거를 치르느냐 이렇게 뭐 다 지당한 얘기들이죠. 그럼요. 그건 뭐 국민의힘도 똑같아요. 중도층 보고 해야지 강성 지지층만 보고 하면 양쪽 다 희망이 없는 거죠. 그렇습니다. 아무튼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을 해갖고 첫 행보로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것 같아요. 뭐 DJ에서 발탁도 됐고 또 DJ한테 또 많이 배운 분 아니겠어요? 그렇죠. 또 그분의 또 지역이 또 호남 쪽이고 하니까 DJ를 먼저 찾아뵌 건데 요새 이낙연 우리 낙연이가 달라졌어요. 이런 얘기는 좀 있어요. 아, 그렇습니까? 귀국하면서도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어요. 나한테 돌아온 소임을 거절하지 않겠다. 책임을 다하겠다. 책임을 다하겠다. 이런 얘기 잘 안 하고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. 절대 여러분 곁을 떠나지 그런 않겠습니다. 얘기 잘 안 했거든요. 아주 업되어 갖고 온 것 같아요. 종로에 사무실도 얻었고요. 어제도 아침 방송이 8시에 하잖아요. 제가 출연하는데 MBN에. 근데 7시 한 20분쯤에 같이 출연하는 민주당 쪽 그 전화 왔더라고요. 누구냐 했더니 이낙연이래요. 그 사람 국회의원도 아니고 청년 그 정치인인데 거기까지 잘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서 인사하더라고요. 이낙연이 옛날하고는 좀 달라진 좀 적극성은 좀 보이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. 종로에다가 사무실도 차리고 본격적인 이제 행보에 나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7월부터는 뭐 대학 강연도 나가지만 조국이 했던 것처럼 북콘서트도 할 모양이에요. 대한민국 생존 전략이라는 저서를 하나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? 이 연수하면서 책을 지었어요. 이낙연의 구상이라고. 이걸 들고 다니면서 이제 그걸 핑계로 해서 전국적으로 한 바퀴 돌 모양인데 앞으로 뭐 이재명의 운명은 결국은 본인이 스스로 물러날 것 같지는 않고 이제 검찰에서 체포 동의안을 언제쯤 내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달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이 검찰이 체포 동의안을 낼 경우 이낙연의 활동 뭐 공간이랄까 이런 것들도 훨씬 더 커지지 않겠냐 하는 생각은 들어요. 그렇죠. 이재명하고 이낙연은
앞으로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을 하겠죠. 예. 이재명은 감옥 갈 때 가더라도 연말까지 어떻게 하든지 버텨가지고 예. 자기가 비대위원장이나 공천권 가진 사람을 심어놓고 그럴 그리고 생각이죠. 뒤로 물러나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공천을 주도해서 네. 민주당을 완전히 내 거로 만들겠다. 그 사법 리스크 끝나면 나는 대권으로 간다. 이게 이재명 생각이고 예. 이낙연은 이재명 저건 죄 많은 놈이니까 저거 드러내고 민주당을 개딸이니 강성 이 지지자들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민주당 당도 아니다. 예. 이 당 바꿔야 된다. 그래서 내가 다음에 내가 나가겠다. 그런데 둘이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예상되죠. 저는 이낙연 대표가 뭐 희망 있다고 보고 안 되면 뭐 옛날에 안철수처럼 새로운 뭐 당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낙연한테 저는 꼭 하나 얘기해 주고 싶은 거는 오너십을 가져라. 오너십. 지금은 약간 월급쟁이 스타일이에요. 총리할 때도 그렇고 꼼꼼하게 수첩 적고 시키는 거 잘하고 공부 잘해서 저 좋은 대학 나와서 또 좋은 신문사에서 있고 또 DJ 눈에 들어서 국회의원하고 순탄한 월급쟁이 했어요. 문재인 때 총리까지 하고 대권은 창업자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. 벤처 캐피탈. 예. 월급쟁이는 정기예금 금리 3% 4% 금리밖에 안 나와요. 예. 벤처 투자자들은 뭐 아니면 도잖아요. 내 인생을 걸고 한번 해봐라. 이낙연 보고. 눈치 좀 보지 말고. 그리고 좀 넉넉해라. 옛날에 총리실 총리할 때 이낙연한테 찍힌 사람이 다른 부처로 발령이 났대요. 그래서 저 다른 부처로 가게 됐습니다. 격려해 주십시오.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했대요. 이낙연 총리가. 거기 가서나마 잘해라. 가서나마 잘해라. 그 사람이 지금도 이렇게 충격을 해요. 예? 그러니까 지금 끌어안아주는 이게 넉넉함이 없는 거예요. 아니, 그러니까 이낙연 전 총리 전 대표는 사실 호남에서 비단길을 달려왔거든요. 그렇죠. 거기에 그냥 지사도 막대기만 하고. 꽂아도 그렇죠. 이 당선이 되니까 그냥 무난하게 사선했어요. 그렇죠.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도지사도. 전남지사하고 그리고 총리하고 그렇죠. 당대표하고 뭐 이런 일들을 쭉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은 잡초처럼 큰 사람이라고 봐야죠. 크죠. 그러니까 창업가 정신이 있는 그렇죠. 것인데 이낙연은 이 비단길만 달려왔단 말이야. 닦여진 도로만 달려왔어요. 그렇죠. 그런데 이 대권 싸움은 황무지에서 싸움 아닙니까? 그렇죠. 황야에서 싸움인데 그렇죠. 거기에 지금 약한 거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정기예금 금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. 예. 뭐 아니면 도로 가야죠. 그래서 이낙연한테 필요한 거는 그런 그 대권 하려면 두 가지잖아요. 하나는 시대적인 소명하고 역경 극복 스토리. 이낙연의 역경이 뭐가 있나? 거기에 대해서는 문재인 밑에서 총리하면서 딸랑딸랑 거려가지고 뭐 했다는 거? 그러니까 정권 교체 문재인 정권의 책임 밑으로 또 이낙연도 같이 엮여 들어가는 거예요. 예. 그래서 저는 이낙연하고 이재명하고 비교하면 사실은 이낙연이 훨씬 낫죠. 생각도 합리적이고. 그렇죠. 모든 여러 면에서는 가지 낫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네가 대권에서 무슨 희생을 하고 뭘 바쳤냐. 어? 너는 정기예금 넣고 원금 보장되는 데서 이자만 따박따박 따먹는 사람 아니냐. 저는 이런 발상, 이런 태도를 고치지 않으면은 저는 이낙연은 절대 대권으로 못 간다고 봐요. 그렇습니다. 어제 이 고문들의 얘기도 아마 그런 것 이재명한테는 오히려 좀 아량을 베풀어라. 그렇죠. 당신은 너무 각박한 사람이다.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낙연과는 다른 주문을 한 거예요. 그렇죠. 그래서 이재명과 이낙연은 정치적 역정이라든가 스타일 또 모든 면이 달라가지고 결국은 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. 합쳐질 수가 없어요. 빙탄 불상용이라고. 예. 예, 그래서 얼음하고 석탄하고 같이 섞이면 뭐가 끝나는 거죠. 예. 늦어도 올 연말 내년 초에는 민주당이 아마 크게 빠그러지는 소리가 나가지 그렇죠. 않겠나 그런 아니 지금 생각이 들어요. 이재명이가 이낙연 측근들 국회의원 현역하는데 다 하나씩 내보냈잖아요. 다. 예. 예. 김의겸이니 윤영찬이 있는데도 뭐 또 내보내고. 현근택이 보냈잖아요. 다 또 보냈어요. 양이원 형도 아예 광명에 아예 내보. 이낙연계를 말려주겠다고 하면서 이재명이는 어떻게 보면 참 뻔뻔해요. 이낙연 와서 소감이 어떠냐니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. 예, 백지장 나 혼자 드는데 와서 같이 들어줘라 이거죠. 예.
나한테 다 힘을 네, 보태라는 그렇죠. 이야기인데 네. 우리 서정욱 네. 변호사님 이야기는 네. 백주장도 맞들다가 서로 잡아당기면 찢어진다. 그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계 그 포럼을 이끌고 있는 이 신경민 네. 전 의원이 지금 이재명은 물갈이 하겠다는 것을 혁신으로 지금 포장하고 있다. 그 혁신을 포장한 게 바로 김은경 혁신인데 결국 그 내용은 친문이라든가 비문, 반문들을 물갈이 하겠다는 뜻인데 그렇죠. 그 속셈을 제대로 이렇게 내놔야지 그렇죠. 그걸 딱 감추면서 거짓말만 하면 되느냐 뭐 이런 식의 비판을 언론에 나와서 했더라고요. 그 옳은 지적이죠. 충분히 뭐. 있을 수 있는 얘기죠. 내심을 콱 찌른 그렇죠. 거죠. 그러니까 저는 이낙연 측도 그래요. 지난번에 민주당 대선 주자 뽑는 전당대회에서 그때 대장동 건을 좀 일찍 좀 부각시켜가지고 그랬어야죠. 이재명을 전면 공격해야 되는데 막판까지 호주머니에 넣고 주물떡거렸어요. 이거 꺼낼까 말까 꺼낼까 말까 하다가 마지막에 그 서울 앞두고 조금 나왔죠. 그래서 서울에서는 압도적으로 이낙연이 이겼잖아요. 배가 나와버렸잖아요. 그러니까 초반부터 광주 그 투표할 때도 확 꺼내든지 뭐를 했어야 되는데 호주머니 넣고 주물딱 이낙연 스타일이라니. 이낙연 스타일이죠. 엘리트로 비단길만 달려온 사람들이 그렇죠. 뭔가 결단을 못하고 이럴까 저럴까. 그때 질러버렸어야죠. 질러버렸어요. 아마 이재명 같으면 그런 건 있으면 초반부터 아마 작살내버리죠. 지금도 이재명 쪽에서는 그 대장동 그 이낙연 쪽에서 꺼냈다고 지금도 원망하잖아요. 오히려 저는 이낙연 쪽이 너무 페어플레이를 한 거예요. 너무 페어플레이 한 거야. 그걸 지금 이낙연이 미국에 있으면서 그냥 철천지 한으로 품고 와가지고 귀국 일성으로 강성 발언을 해야 된 것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대권을 뺏겠다.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? 본인 탓이죠. 본인이 너무 본인 소극적이었던 잘못이죠, 거죠. 뭐. 그리고 또 왜 기권표들 정세균이나 뭐 김두관 표들을 그 이낙연한테 불리하게 유권해서 그것도 해줬잖아요. 송영길가 다 그렇게 해버렸죠. 그런 것도 보면은 이낙연도 사전에 룰 미팅이나 뭐 할 때 확실히 매듭 짓거나 아니면 거기서 나 포기한다든지 강경 승부수를 던져야 되는데 그냥 끌려갔어요. 그렇죠. 어쨌든 뭐 앞으로 이재명과 이낙연의 뭐 혈투랄까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.